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운이 좋았던 사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일까? 사업은 숫자로 시작되지만 결코 숫자로만 끝나지 않는다. 돈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원칙을 따른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내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첫 번째 덕목은 원칙이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약속이 아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 기준이다.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나는 수없이 빠른 길을 제안받았다. 편법, 타협, 일시적인 이익.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원칙을 한번 버린 사람은 다음에는 더 쉽게 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업은 건물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보다 약속을 먼저 보았다. 말의 무게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다. 원칙 경영은 느려 보인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속도는 결국 파멸로 향한다는 것을. 사업을 하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사람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고 옹호했던 6가지 덕목의 출발점이었다. 모든 덕목은 이 하나에서 시작된다. 원칙을 버리지 않는 용기. 다음으로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사람, 그리고 신뢰였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신뢰라고 답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재무제표에도 나타나지 않고 공장 설비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기업의 생명줄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보다 먼저 태도를 보았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러나 신뢰를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회사를 가볍게 여긴다. 사업 초창기 자금이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다.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나는 단 한 가지를 지키려 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기한보다 먼저 갚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이후에 신용을 만들었다. 신뢰는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만 쌓인다. 그래서 나는 단기 이익을 위해 신뢰를 깎아먹는 선택을 가장 경계했다. 이익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기업도 사람과 같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외면받는다.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곧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다. 신뢰는 비용이 아니다. 지출 항목이 아니라 축적되는 자산이다. 오래된 거래처, 오래된 인연, 오래된 명성은 모두 신뢰의 이자다. 이 이자는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나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보다 오래 살아남는 기업을 원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뢰였다. 이제 나는 다음 덕목으로 나아가려 한다.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에 대해. 회사를 키운다는 말을 사람들은 흔히 한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기계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건물도 자본이 있으면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기다림으로만 자란다. 나는 조직을 만들 때 항상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 성과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기업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한다. 인재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맡길 때 만들어진다.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실수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기업이 커질수록 사람을 숫자로 보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숫자로 본 순간 사람은 마음을 닫는다. 마음을 잃은 조직은 아무리 커도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사람을 키우면 사람은 회사를 지킨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었다. 리더의 역할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시보다 태도로 사람들은 리더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편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기대하고 맡기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성장은 깊어진다. 나는 기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답을 했다. 사람이 남아있다면 미래는 있다. 이제 다음 덕목으로 가보자. 눈앞의 이익을 넘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힘에 대하여 사람들은 늘 묻는다. 언제 수익이 납니까? 얼마나 빨리 성과가 나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진짜 경쟁은 오늘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벌어진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순간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된다. 나는 사업을 선택할 때 항상 시간을 기준으로 보았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버틸 가치가 있었다. 장기적 안목이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다. 남들이 모두 한쪽으로 달릴 때 조용히 반대 방향을 살피는 힘이다. 초기 반도체 사업을 두고 많은 사람이 무모하다고 말했다. 돈도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그러나 나는 보았다. 언젠가 이 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심장이 될 것을. 장기 투자는 인내의 다른 이름이다. 외롭고 느리고 의심받는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그 열매를 얻는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항상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나는 빠른 성공을 경계했다. 빨리 오른 것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단한 성장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자란다. 기업도 인생도 같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10년 뒤에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이 결정이 다음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조급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제 다음 덕목으로 넘어가려 한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 근면과 자기 규율에 대하여 사람들은 성공을 재능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것을 믿지 않았다. 재능은 출발선일 뿐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은 근면이다. 나는 스스로를 천재라 생각한 적이 없다. 다만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애썼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고민했다. 그 차이가 쌓여 결국 큰 간격을 만들었다. 근면이란 무작정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기 규율이다.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을 미루지 않는 것, 작은 일이라도 끝을 보는 태도, 이 사소한 반복이 사람의 신뢰와 실력을 동시에 만든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운을 기대하지 말고 운이 와도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은 스쳐 지나간다. 근면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몸과 마음이 버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정체를 드러낸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방향을 바꿀 뿐이다. 오늘 한 번의 미움이 10년 뒤에 후회를 만든다. 나는 그 후회를 미리 막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마지막 덕목으로 나아가려 한다. 기업가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 책임과 사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기업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성과, 속도, 이익. 그러나 리더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였다. 책임이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리더는 이미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다. 책임은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선택에서 나온다. 잘 될 때 앞에 서고 잘못될 때도 앞에 서는 것. 성과는 조직의 이름으로 가져가되 실패는 리더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어온 리더십이었다. 기업은 사회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그래서 기업이 얻은 이익에는 반드시 되돌려야 할 몫이 있다. 나는 그것을 시혜라고 부르지 않았다. 의무라고 불렀다. 사람을 키우고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기업의 격을 결정한다.
나는 완벽한 선택만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후회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순간도 많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책임을 피하려 한 적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고 옹호했던 6가지 고귀한 덕목이다. 원칙, 신뢰, 사람, 장기적 안목, 근면, 그리고 책임. 이 덕목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지탱하며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기업의 운명을 만든다. 부는 목적이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사람이 바로 서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다. 오늘의 선택은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인가?